자, 취득 시효 보러 갑니다. 여기가 참 문제죠. 문제는 291페이지 강의 노트를 간다면 95페이지 민법에서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판례도 많고 이론도 가장 어려운 곳이 세 곳이에요. 그게 취득시효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고, 그 담보책임이고 그래요. 그 담보책임도 조문이 한 20개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조문은 몇 개 안 되는데 판례가 너무 많고, 취득시효도 조문은 몇 개 안 되면서 판례가 한 50개 가까이 되는, 이게 기본적으로 판례 50개씩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한 문제씩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영양가가 진짜 없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안 나왔어. 이것도 안 나왔어. 이것도 안 나왔어. 그래서 올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세 개가 작년에 어떻게 그렇게 같이 안 나올 수가 있는지는, 평소에 안 나왔냐면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다가 작년에 한꺼번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문제를 푼 분들이 문제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시간은 안 쫓긴단 말이에요. 저 세 개가 들어오면 시간이 쫓기거든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취득시효고 뭐고 열심히 봐야 되는. 취득시효는 한마디로 뭐 하자는 권리입니까? 네? 그냥 아니 남의 땅을 오래 갖고 있으면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의 임야에다가 아버지 묘를 쓸 수 있죠. 이 한 20년 동안 쓰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해서 의뢰 허락 없이 통로를 만들어서 쓸 수 있죠. 20년 동안 쓰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해요. 그럼 자 이제 주로 우리가 90% 배우는 것은 소유권 취득시효입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에서 고정시키면 안 돼요. 자, 취득시효는 자주 점유해야 된다, 타주 점유해야 된다. 다시요. 취득시효는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때는 자주 점유라 해야 돼. 근데 소유권 아닌 권리를 취득시효할 때는 타주라도 돼. 왜? 분묘는 내가 이 부분 소유할 생각이 없잖아요. 남의 임야 쓰고 싶은 거지. 자, 이 통행지역권은 남의 땅의 일부를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해서 통로로 사용하고 싶은 거지, 그 부분을 팔아먹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취득시효라고 해서 무조건 자주라고 하면 안 돼요.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때는 자주,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취득시효할 때는 타주라도 무방하다. 그럼 시험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타주 점유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 옵니다. 항상 기본 문장.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대상은 뭐냐면 동산 취득시효 할 수 있죠. 부동산도 취득시효 할 수 있죠. 그럼 남의 카메라도 오래 갖고 있으면 내게 됩니다. 그까지 말 못해. 동산 뭐 깊이 할 필요 없고. 자, 우리 이제 핵심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남의 땅을 점유만 하고 있으면 20년간 자주 점유하면 취득시효 한단 말이에요. 자,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소유자입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해. 그런데 남의 땅인데 이미 내 앞으로 등기도 돼 있어. 그럼 그때는 10년간 점유하고 10년간 등기하면 돼. 사실은 점유만 하는 것보다는 등기까지 돼 있는 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든 만큼 그 시간의 흐름은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등기해야 소유자다, 완성하면 소유자다. 완성하면 왜? 등기는 돼 있는데 뭐 벌써. 그럼 점유 취득 시효는 자주 점유해야 되죠. 자주 점유하면 되죠. 선의 악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자주 점유만 하면 돼.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이라 해야 돼. 자,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있습니까? 등기에 있습니까? 점유의 선의무과실이다. 등기의 선의무과실이다. 다시, 이 선의무과실의 상태는 10년의 점유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의무과실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처음에 점유 개시할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뒤에는 진실을 알아도 관계없느냐. 자, 이 선의무과실 상태는 10년 내내 지속돼야 된다, 아니면 점유 개시 시로 족하다. 처음에 개시할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나중에는 진실을 알아도 관계없나요?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로 족합니까? 다시, 그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있나요? 등기에 있나요? 점유 개시 시로 족하다는 소리를 하면서도 등기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전혀 논리는 모르겠고 그냥 외우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점유 개시시라고 했잖아요. 자,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있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점유에 있어서 그 점유의 선의무과실은 또한 점유 개시시로 족하다. 이렇게 나온다. 자, 혼자서 20년 동안 들고 있기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럼 혹시 나는 20년이 안 되지만 앞에 사람 거 합치면 20년이 될 수도 있죠. 등기도 나는 혼자 등기한 지는 8년밖에 안 되지만 내 앞에 자가 소유자도 아니면서 2년 했으면 합치면 10년이죠. 그럼 자기 것만 가지고 20년, 10년이 돼야 되느냐? 전자의 점유나 전자의 등기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느냐? 승계된다, 안 된다? 그럼 점유의 승계 인정합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전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등기의 승계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전자의 등기도 포함해서 10년. 점유 취득시효 할 때는 전자, 전전자 합쳐서 20년. 날짜만 맞추면 되는 거지 혼자서 20년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자, 이게 기초. 요 기초를 끝나 이제 제도를 한번 보러 가자는 겁니다. 우선 292페이지에 시효취득의 대상 검토 1. 물건의 일부 가능하다.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분필 절차를 밟은 후에 시효취득에 등기를 해야만 취득을 하게 된다. 있죠? 자, 이 자기 물건의 시효취득 가능하다 있습니까? 셋째 줄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있죠? 3번 국가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으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국가재산은 함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공익용도로서의 목적이 용도가 폐지되면 이제 개인한테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폐지된 학교도 팔아먹을 수 있죠. 그 학생 수가 모자라서 폐지된 학교. 그런 걸 우리는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이번에 있죠. 4번 공유지분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보죠. 자, 강의 노트 가시면 95페이지 최고 밑에 내용을 가면 1. 원시취득인데 실무상 이전 등기한다. 자기 소유물에 인정한다. 공유물에 인정한다. 잡종재산에 인정한다.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있죠? 요거 이제 하나하나 좀 해보자는 거예요. 11월 12월에는 10년, 20년 날짜를 어떻게 갖추느냐. 그게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그게 그 강의노트 94페이지부터 94페이지 밑에부터 95페이지 위에 그 그림 있죠? 숫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 2월에는 숫자가 아닌 내용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 말은
숫자에 관해서는 11월 12월 거 들어야 됩니다. 동영상을 좀.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하나하나.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기 소유물의 취득 시효가 가능하다. O냐 X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에 내용은 뭔지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그 취득 시효는 소급표가 있다는데 있다 없다라고 외우는 거지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좀 보러 가잖아요. 60년에서 80년까지 20년 동안 자주 점유하면 어른 취득 시효 완성했죠. 그럼 어리 갑한테 가서 등기를 80년에 받아오면 소유자죠. 취득 시효는 등기해야 소유자죠. 이 어리 소유자가 된 시점은 80년이다. 소급해서 60년이다. 그게 등기는 80년도에 했지만 소급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60년도에 점유할 때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취급하나요? 그게 소급표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이 어리고 취득시효 완성하면 저 토지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죠. 그럼 토지 소유자 찾아가면 갑이 등기 좀 이전해 주라고 찾아가면 갑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근데 갑이 손을 꽉 잡았어. 추운데 손 잡고 이제 왔냐 하고 있다.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등기 소에 가자. 여러분이 뭔 생각이 들까요 지금? 미쳤나 저게? 제정신이야? 그 생각 들겠죠? 등기 받아 그 다음날 등기했어. 그럼 1억짜리 토지를 하나 취득시효 했죠. 일주일 뒤에 갑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자, 대한민국은 등기해야 소유자입니까? 그럼 니는 60년부터 등기하기까지 그 사이에는 남의 땅 썼네. 남의 땅 썼으면 사용료 내놔. 1년에 1,000만 원, 20년 2억, 토지 1억짜리인데 갑이 왜 손을 아까 꽉 잡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취득시효 완성해도 겁이 나서 갑 찾아간다 못 간다. 그래서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등기해야 소유자지만 소급해서 60년에 점유할 때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취급을 해주면 자기가 자기 땅 썼죠. 사용료 줄 필요 있다 없다. 갑이 을한테 와서 사용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사용료 하지 마시고 고상하게 뭐라고 표현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말이죠. 그 다음 갑이 을을 상대로 불법 점유를 이유로 내 땅에서 나가라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갑은 을 만나기만 만나면 등기소에 끌려갑니다. 취득시효 완성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요구할 게 없죠. 왜 소급표를 주는지 아시겠죠 이제? 소급표를 안 주면 취득시효는 있으나 마나한 권리라. 찾아가지를 못해. 자, 그 다음 그럼 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승계 취득하는 겁니까? 원시 취득하는 겁니까?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의 차이가 뭐냐면 승계 취득은 기존에 붙어있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안고 오죠. 근데 원시 취득은 처음 취득하는 거니까 다 틀고 온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새로운 권리라. 그럼 원시 취득은 처음 나타난 겁니까? 그럼 뭘 소급하죠? 소급이라는 것은 60년도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취급한다죠. 그 소급표는 이어받을 때 의미가 있지. 지구상에서 처음 나왔는데 뭘 뒤로 거슬러 가. 거슬러 갈 게 없는데. 자, 소급표하고 원시 취득은 궁합이 맞나요? 절대 안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다. 끝. 소급표 있다. 끝. 그 두 개를 합치면 이상한데? 원시 취득인데 뭔 소급표를 주지? 몰라. 일단 원시 취득인데 소급표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 취득이라면 보존 등기해야 됩니까? 이전 등기해야 됩니까? 보존 등기해야 되죠. 근데 실무상 이전 등기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갑한테 이전 등기 받으면 돼. 괜히 등기부등본 폐쇄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이제 아까 그 강의 노트에 원시 취득인데 실무상 이전 등기한다는 거 해결됐죠?
왜 소급표를 주는지 해결됐죠? 자, 두 번째, 자기 소유물의 취득시효 인정합니까? 그렇게 배웠나요? 그게 뭔 뜻입니까? 취득시효가 남의 땅도 오래 갖고 있으면 내 땅이 되는 거죠. 내 땅을 오래 갖고 있으면 누구 땅이 될까요? 그게 뭔 소리냐는 거죠. 그 내 땅 오래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내 땅인데 자기 소유물의 취득시효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라는. 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갑은 준비된 사기꾼, 을은 자다가 끌려가서 소송을 지지리도 못해. 그래서 패소의 위험성이 생겼다. 자, 판사에 보니까 갑은 진짜 사기꾼이고 을은 소송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증거도 없는 소유자라고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땅 뺏기게 생겼으니까 취득시효 주장해. 당신 동네에서 30년 동안 바꾼 거는 정인도 많잖아. 그럼 소유자라도 증거의 부재로 인해서 소송에서의 패소가 우려되면 자기 소유물에라도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이 판례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물의 취득시효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판사님은 심판봐야 됩니까? 편들어야 됩니까? 지금 편들고 앉아있죠? 이렇게 살짝 편들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교묘하게 편드는 걸 성명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그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끼어들어서 해석을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 쟁점이 이 토지 분쟁인데 다른 어떤 요건은 없나요? 이렇게 슬쩍 던지는. 살짝 편들었죠? 이게 가능할 수 있다. 그럼 자기 소유물의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는 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된다지 판례가. 자, 갑토지가 있고 갑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면 낡고 녹슬죠. 우리 건물만 샀단 말이에요. 세월이 한 십몇 년 지나니까 건물 가치는 탁 떨어졌죠. 토지 값은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오늘 배 아픕니까? 배가 아파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집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은 토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건물이 공중에 떠 있겠나. 그럼 건물 안에서 자고 있으면 토지도 같이 점유하는 거다.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갑 찾아가서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땅도 넘겨주라. 자주 점유하면 된다며. 근데 너무 빨리 가서 날짜가 안 돼. 20년간 자주 점유해야 되죠. 5년 모자라죠. 그래서 다시 집에 와서 민법 책을 보니까 점유 기간을 계산할 때는 전자의 점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봤죠. 그래서 다시 갑한테 와서 네 거 5년하고 내 거 15년하고 딱 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럼 토지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던 그 점유 기간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될 수 있다 없다. 그 말이 자기 소유물에 취득시효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 말이죠. 자기가 토지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기간은 취득시효의 날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소유물에 취득시효 할 수 없다는 말하고 같죠? 그러니까 모수이잖아요. 자, 다시 자기 소유물의 취득시효를 인정한 판례 있다 없다. 그런데 자기가 토지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기간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될 수 있다 없다. 또 다 맞단 말이에요. 두 개. 모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맞고 이건 이것대로 맞고 다 있어. 나중에 강의노트 이제 그 뒤에 기출지문 찾아가면 한 개도 없는 게 없고 다 있어.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찾고 있지. 자, 공유 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 된다고 했나요? 그럼 아까 갑이 2분의 1을 을이 2분의 1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을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자주라도 친구 지분에 대해서는 타주죠. 그럼 취득시효 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시효 할 때는 타주 점유라 해야 되잖아요. 자주 점유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타주 점유로서는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공유 지분에 어떻게 취득시효가 되죠?
원래 이건 지 거라서 취득시효 주장할 필요도 없고 결국 친구 거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순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은 그 나름대로의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 쓰고 돈 갚으라고 하니까 돈 없다. 돈 대신 땅 가져가라고 했죠. 그럼 을은 돈 대신 땅을 받았으면 지분을 옮겨놔야 된다, 안 옮겨놔야 된다? 옮겨놓지 않고 세월만 지난 거죠. 세월 지났다가 땅값 뛰니까 갑이 욕심이 생겨서 땅 분할하자 나온 거죠. 우리 니 돈 대신 땅 가져가라며. 아, 나 몰라. 내가 2분의 1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땅 내놔. 자, 을이 갑한테 옛날에 돈 대신 땅 가져가라고 했을 때는 지분 이전을 요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이거 물거일까요, 채권일까요? 예? 이거 왜 채권입니까? 그 휴전 나오면 채권, 말소 나오면 물건, 한지 일주일도 안 됐어, 우리. 자, 등기 청구권은 이전 들어가면 채권, 말소 들어가면 물건이죠.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럼 10년 동안 권리 행사 안 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사라지겠다고. 그럼 을이 갑한테 이제 와서 지분 이전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죠. 권리가 사라졌으니. 그래서 대신에 을이 법정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한 거죠. 왜? 돈 대신 땅 가져가라고 했을 때부터 을은 그날도 밥 깔고 있죠. 이제는 친구 지분 2분의 1도 자주다 타주다.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되겠지. 자, 공유지분의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그 말도 맞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 자, 다시. 공유자가 공유물을 단독 점유하면 자기 지분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타주 점유가 된다. 오 믿겠습니까? 그것도 맞고. 타주 점유가 된다. 그것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맞고. 모순이 아닙니다. 모순 아니야? 하기야. 모순이라는 거 알려면 공부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이 두 개가 뭐 뭉쳐지면 이상한데 이런 거 알려면 공부 잘해야 돼요. 지금은 휙하고 모순인지도 몰라. 그나마 다행인지. 그래서 40점 받는 사람하고 80점 받는 사람이 하는 고민이 비슷해. 40점은 그 문제를 생각 안 하고 맞추거든. 생각할 줄 몰랐어. 80점은 두 번 머리를 돌리거든. 두 바퀴 돌리나 안 돌리나 같죠? 근데 한 바퀴만 돌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생각을 안 한 사람이나 생각을 제대로 한 사람은 되고 반푼수로 하면 망하는 거고. 자,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취득시효 되나요? 그렇게 적혀 있었죠? 그럼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3,000평이 한 필지라면 만약에 그 중에 500평만 을이 점유할 수 있다, 없다? 그럼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자, 분필 절차 해야 될까요? 분필 절차 없이도 될까요? 자, 만약에 분필을 해야만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면 그럼 제일 먼저 을이 남의 땅에 밭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취득시효를 하려면 분필해야 된다며.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갑 찾아가서 앞으로 내가 네 땅을 취득시효하고 싶은데 우선 분필부터 좀 해주라. 말 되는 이야기다, 안 되는 이야기다. 자, 분필 절차 필요 있다, 없다? 그럼 분필 절차 없이도 취득시효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자, 취득시효를 하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요, 등기해야 소유자지. 등기해야 소유자지 취득시효했다고 소유자가 아니라. 자, 다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 없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 취득시효가 가능하다고 했지 소유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취득시효는 분필 절차 없이 가능해도 등기해야 소유자니까 등기하러 가려고 하면 토지의 일부를 등기할 방법이 있다, 없다? 그럼 분필해야지. 그럼 분필 받아야 되죠. 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 없이도 취득시효는 가능합니까? 그러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분필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자,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시효 가능하다는 말과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취득시효는 소유권 취득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지 취득시효가 소유권은 아니라.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죠. 교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죠. 우연히 남의 땅을 20년 동안 밥 깔아먹고 있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것. 자, 분필 절차 없이 취득시효 가능하다는 말과 분필 절차 없이 소유권 취득 가능하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틀렸던 거. 자, 이제 네 번째. 국가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즉 사적 처분이 가능한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돼요. 그럼 도로가 폐지되거나 학교 용도로 폐지가 되면 아파트지라고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런 걸 우리는 일반재산, 옛날에 잡종재산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종합을 하면 자, A시하고 B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A시에서 B시로 가는 데가 3시간 걸려요. 수건사업은 터널 뚫는 겁니다. 터널 뚫히면 15분 하면 가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터널이 많이 뚫혔죠. 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옛날 산에 그 고개 같은 특징에 어떤 동네에 가도 어떤 고개가 있나요? 이름이 깔딱고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동네 가도 한 번은 숨을 허걱거리면서 가야 된다고 해서 깔딱깔딱 하면서 가야 되니까 깔딱고개라. 그만큼 고개가 높았단 말이에요. 길이. 그럼 터널 하나 뚫는 게 수건사업이겠죠. 터널 뚫는데 보통 몇 년 걸립니까? 산 한 개 뚫는데. 뚫어서 터널 나오는데 하나 몇 년 걸릴까요? 평균 12년. 진짜로 믿는 건 아니겠죠? 자, 12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강원도 가니까 이 마을과 이 마을에 무릎 정도까지 개울이 흘러. 비가 오면 두 절 돼. 비가 오면 이 마을은 이제 고립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건 사업이 다리 놓는 거라. 그래서 군수가 저를 뽑아주시면 다리 놓겠다고 해서 뽑아줬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만큼 놓고 더 이상 공사를 안 해. 그리고 다음에 선거 나오면서 한 번만 더 밀어주시면 한 번 더 밀어주니까 요만큼 해놓고 또 안 해. 지방자치 3번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밀어주시면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똑 떨어졌어. 떨어졌죠. 그럼 그 다음 군수된 사람이 이어주면 자기 업적이 아니고 전임 군수의 업적이죠. 이어지지가 않았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서 사진 찍고 왔다니까. 세상에 싶었어. 저는 참지를 못했어. 우리 와이프가 내보면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듣고 왜 가서 사진까지 찍으러 갔다 오냐. 차비스 가면서. 이거 보고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과연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지방자치가 나라를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땅도 좁았어.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눈 감았다 뜨면 내리래. 다 왔대죠. 김프로 벌써. 기장이 눈 깊게 감았다가 뜨면 큰일 나요. 눈 깊게 감았다가 뜨면 밖에 조국은 하나다가 보여. 카드 섹션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공항이 그래 많냐는 거예요. 하여튼 뭐 지방자치단체장 되고 나면 1년에 몇 천억 적자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공항을 지어. 시청보다 구청이 더 큰 나라. 청사가.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과연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생각 좀 해봐야 돼. 자, 성남 같은 데는 지방자치 제대로 됐죠. 돈이 많으니까, 비싼 동네니까. 성남 같은 데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겠냐. 그렇게 말아먹어 놓고도 다시 흑자가 나는 도시가 몇 개 없죠. 시골에 가봐. 그래서 성남 하나를 제대로 키웠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딱 성남시장밖에 안 되는 그릇인데 왜 눈길도 주지 말아요. 또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자. 충청남도는 그보다 훨씬 크죠. 못 사는 사람도 많고. 자, 이제 이 A, C, B, C가 이렇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한 면 더 있고. 자, 그래서 터널이 딱 뚫혔거든.
그럼 이제 이 국도는 폐지가 될 수 있죠. 이게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갑이 여기서 땅 갖고 있다가 을한테 파니까 을이 이 땅을 사가지고 와서 터널을 왜 이렇게 힘들게 다니지? 이렇게 다니자 그냥. 여기서 다닐 수 있죠. 여기 부분은 누구 땅입니까? 국가 땅이잖아요. 나중에 국가에서 토지 사용료내라고 점용료내라고 날라온단 말이에요. 꼭 주유소 같은 거 하죠. 주유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은 국가 땅이거든. 그럼 나중에 모아서 점용료내라고 날라오죠. 꼭 주유소 장사 잘 될 때 올까요? 장사 안 될 때 올까요? 꼭 안 될 때 와, 안 될 때, 돈도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국가가 도로 사용료내라고 날라오니까 을이 사용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분할이나 해주라. 오히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자, 보죠. 을이 이 땅을 살 때 착오로 인접한 땅의 일부를 자기 땅의 일부라고 믿고 점유했나요? 그럼 누구 땅이라고 생겼나요? 몰랐어. 나 땅인 줄. 이렇게 돼 있었지 뭐. 보통 여러분 땅 사면요, 도로 물려있고 도로 빠져나가 있고 그렇거든요. 반듯반듯하진 않잖아요. 그럼 착오로 인접한 땅의 일부를 자기 땅의 일부라고 믿고 점유하면 자주점유가 되나요? 판례 한 개 통과. 배웠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 없이 취득시효 가능합니까? 통과. 국가재산이라도 공익용도의 목적이 폐지가 되면, 즉 일반재산이 되면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까? 판례 3개 통과. 그럼 을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분할 요구할 수 있죠. B씨 공무원은 심할서 썼다 안 썼다? 국가재산을 뜯겼는데 심할서 썼겠죠. 그럼 저 A씨 공무원은 겁이 난다 안 난다? 그래서 여기다가 철조망을 치는 거죠. 넘어오지 말라고 나름대로. 자, 이 땅을 병이 정한테 팔 수 있죠. 정이 이 땅 사가지고 와서 무슨 철조망 치우고 다닐 수 있다 없다? 나중에 A씨가 사용료내라고 나오죠. 네 B씨에서 일어난 사건도 못 봤냐? 사용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땅이나 넘겨주라. 자, 이 정은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없다는 거지. 왜? 임의로 철조망을 제거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악이죠. 거기다 무단점유했죠. 그럼 대한민국 판례는 악의로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임의로 철조망을 제거하는 방식 등 정확하게. 그럼 이때 정은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악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면 타주죠. 그럼 시효 취득할 수 없죠. 판례 4개. 터널이 태풍으로 붕괴됐습니다. 복구하는데 1년 걸리면 폐지된 도로를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죠. 그럼 아까 을은 취득시효 요건을 다 갖추어 놨었는데 다시 국가재산으로 돌아갔죠. 이제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원래는 일반재산이었다가 다시 행정재산으로 복구가 되면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거죠. 판례 5개.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터널 한 개 딱 떠오르면 고구마 줄기처럼 판례 5개가 딸려 올라와요. 자, 이게 그래서 강의 노트에 아예 터널 그림이 있습니다. 96페이지 가면 밑에 터널을 제대로 그리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죠. 최고 밑에 그게 터널 그림이에요. 터널로 안 보이죠? 제가 그린 게 아니니까. 하여간 제가 그려도 비슷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자기 소유물의 취득시효가 가능할 수도 있고 공유지분의 취득시효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 없이 취득시효 가능할 수도 있죠. 잡종재산, 옛날에 일반재산, 지금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되죠. 옛날에는 요만큼만 가지고도 시험장에서 5분 중에 4번은 통과했습니다. 이게 시험론의 핵심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수준이 높아진 거죠. 안 할 수는 없죠. 왜? 1, 2, 3, 4, 5에 또 2개는 이걸 채울 테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 봐야 된다는. 더 보기 전에, 자, 293페이지에 아까 줄 좀 쳐놨죠? 거기 4번에 2번이
이게 3년 전에 시험이었는데 2013년도에 판례 나왔다고 그해 시험 나왔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승강기, 복도, 주차장 이런 겁니까? 주차장에 20년 텐트 치면 내 거 되나요? 이걸 왜 틀려? 이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절대로 시효 취득 못하죠. 상식. 이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은 웃기는 판례가 많습니다. 왜? 재판을 할 때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열받아서 하는 거거든. 질 거 아는데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아. 대한민국의 특징이죠. 싸움하면 A가 맞다니까. B가 맞다니까. 처음에는 A, B 갖고 싸움했죠. 한참 열받으면 이 사람아 A가 맞다니까. 뭐 이 사람 이 나이 몇이야. 이제는 싸움이 A, B는 관계없고 네 나이 몇이냐 갖고 싸움하죠. 왜 반말해 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취득시효에서 기본 15%는 했고 85% 남았죠. 이제 제대로 가야 돼. 취득시효와 제3자. 이거 하면 취득시효 졸업. 자, 우선 기본서는 298페이지. 강의 노트는 딱 97페이지 그 한바닥입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이전 등기된 경우, 다시 말하면 제3자에게 소유권 양도된 경우. 자, 이 글자에 맞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취득시효 완성했나요? 그럼 남의 땅을 20년 동안 자주 점유하면 취득시효 완성했죠? 여기까지 맞췄고. 자, 소유권 넘어갔다고 했죠? 소유자 누굽니까 지금?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입니까? 등기야 소유자입니까? 그럼 아직은 소유자 누구다? 그럼 등기를 이전시키고 소유권을 양도시킬 수 있는 자는 갑이다 을이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지.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을한테서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갑한테서 넘어갔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죠. 자, 완성 후입니까? 그럼 81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네요. 80년에 완성했으니까 80년 이후의 날짜가 되면 81년이 싫으면 여러분 82년 하세요. 그럼 완성 후가 되죠. 그럼 이 그림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제3자한테 등기 넘어간 그림 맞죠? 자, 을은 20년 동안 자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걸 가지고 행사해서 등기를 받아오면 소유자죠. 만약에 이 권리가 물거이라면 을은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 지금 등기가 병으로 넘어왔건 안 왔건 간에 누구한테나 가면 되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아무한테나 가도 돼. 근데 만약에 이 권리가 채권이라면 을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하지 세상 누구한테나 갈 수는 없죠. 이 권리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왜 채권입니까? 제발 시험 칠 때 그렇게 하세요. 시험 칠 때 이전 보고 채권, 말소 보고 물권 찾아야 되는데 칠판에서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채권이죠. 그럼 이 채권은 언제 나왔습니까? 이 권리가 언제 생겼습니까? 80년, 20년 완성한 그날에. 그럼 80년 5월 3일 그날이 만약에 완성된 날짜였다면 그날에 이 권리가 생긴 거죠. 채권이라고 했죠. 그럼 그날에 등기부 등본을 떼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바로 그자가 지구상에서 나한테 등기해 줘야 될 의무를 유일하게 진 자죠. 채권은 특정인한테 가는 거니까. 그럼
81년도에는 병한테 등기가 넘어왔나요? 80년 5월 3일에는 누구다? 그럼 어른,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다? 이건 갑한테 행사해야 되죠. 80년 5월 3일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갑이지 병이 아니니까. 병은 81년에 받았으니까. 그럼 어른,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채권이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가야 되지 완성 후에 병한테 못 가죠. 자, 다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취득시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이어받은 제3자는 시효취득 완성자를 상대로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이잖아. 을이 병한테 진다는 이야기는 병이 을한테 이긴다는 이야기죠. 이거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자, 완성 후에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효과를 주장할 수 없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라고, 이 결론이. 자, 두 번째, 이 을이 가진 두 번째, 이 병이 매매에 의해서 81년도에 소유자가 된 게 아니고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 81년도에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은 권리와 받습니까? 채무도 받습니까? 그럼 아버지인 갑이 살아있었더라면 을한테 해줘야 될 채무도 승계받은 거죠. 그럼 상속인이라면 81년이지만 을이 병한테 채무를 이행하라고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있는 거지. 상속일 때하고 매매일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 을이 가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병이라는 자가 나타나 버리면 병하고 싸움하면 지죠. 그럼 권리가 소멸한 겁니까? 병한테 주장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럼 주장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지 사라진 게 아니라면 소유권이 만약에 병에서 갑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럼 을은 갑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자, 다시 81년도가 되면 병이 소유자죠. 병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을 내보내야 된다, 안 내보내야 된다? 을을 내보내야 되는데 병이 땅만 사놓고 안 내려갔단 말이에요. 땅만 사놓고 안 내려가 놓으니까 81년도에도 을은 여전히 누가 그 땅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을은 몰라. 계속 점유하고 있죠. 그리고 세월이 또 20년이 지났다. 그럼 편의상 우리가 이걸 1차, 이걸 2차라고 볼 수 있죠. 자, 취득시효 요때 한 번 더 완성했죠. 20년 된 요때죠. 이거 물거이다, 채권이다? 이전 등기 청구권 물거이다, 채권이다? 그럼 이때 나온 권리가 다시 채권이라면 2001년도 5월 3일 그날에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바로 그 자가 나한테 의무를 진 유일한 자죠. 누굽니까? 그럼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완성 후에 넘어갔었지만, 자, 다시 그 후에 병에서 A로 87년, B로 92년, 2001년도에는 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을은 누구한테 가야 된다? 정, 병이 아니라 20년 완성된 그날의 등기부등본의 소유자한테 가는 거죠. 그럼 그 다시 완성되는 중간에 소유자의 변동이 제 아무리 있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나는 2001년도 소유자 찾으러 가면 돼. 중간에 누가 나가라고 하면 을은 쫓겨나는 거고, 완성을 못했으니. 완성하고 나면 당시의 소유자 찾으러 가면 되죠. 자, 병이 와서 을에게 나가라고 하면 을은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죠. 아까 거는 이거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고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점유의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차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했고, 자, 이제 다시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죠. 을은 갑을 찾아가서 나한테 등기 전 해줘야 될 채무를 진 네가 병한테 파는 바람에
내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채무불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우리 갑한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돈으로 떼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자, 저게 시험 참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지금 한 것들은 전부 팔려고 이게 왜 85%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시험 여기 다 있지 뭐. 자, 손해배상은 대한민국에 두 개입니다. 채무불행이냐 불법행위냐. 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나오고 잘못이 없었으면 안 나와. 교통사고. 지난주에 불법행위는 했죠. 자, 어쨌든 손해배상은 돈이다 물건도 된다. 100% 돈. 대한민국은 금전배상. 정신적 손해배상도 결국은 돈으로.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두 사람이 처음에 약속을 했어야 된다. 약속까지는 필요 없다. 교통사고 생각해봐요. 교통사고 낼 때 약속하고 내나요? 약속하고 내는 집안도 있어. 집안 자체가. 가족 사기단. 그 가족 사기단 있죠? 그래서 저번 달에 큰 누나가 6개월 뒤에 큰형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집이 자꾸 넓어지죠? 그 집의 가훈이 뭘까요? 그렇게 계속 고의로 보험사고 내서 돈 받아먹는 집안 있죠? 그 집의 가훈. 그 집의 가훈이 이런 거예요. 영화잖아 이거. 그래서 하도 보험이 금 청구를 많이 하니까 이 그 보험 그 중간에 이거 하러 다니는 심사원이 의심스러워서 그 집에 조사를 나오죠. 근데 그 집의 가훈이 이렇게 걸린 거죠. 그래서 박상명인데 박상명이가 이걸 보고서 옛날에 라면집 하셨습니까? 자, 하면 된다 저걸 흘리면 라면 된다가 되죠. 그래서 라면집 하셨나요? 물어보는. 그 영화 제목 모르나요? 문화생활 좀 하고 살죠. 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약속이 필요 없죠. 그런데 채무불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계약관계가 있어야 돼.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깬 데 대해서 응징을 가하는 게 채무불행입니다. 갑과 을이 무슨 약속했죠? 내 땅을 20년 동안 들고 있으면 당신한테 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죠. 그럼 갑이 아무리 팔아제꼈어도 을이 쫓겨나게 생겼어도 채무불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어. 그럼 갑이 을한테 넘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공짜로 뺏기는 게 배가 아파서 병한테 팔아제낄 수 있죠. 그럼 을은 갑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없다? 있어.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팔아제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갑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게 원칙일까요? 없는 게 원칙일까요? 누가 내 땅을 20년 동안 쓰고 있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내팽개쳐 두고 있지는 않겠죠. 그럼 있는 게 상식이다, 없는 게 상식이다? 그럼 누가 내 시골에 있는 내 땅 30년 갈아먹는지 40년 갈아먹는지 몰라. 그냥 서울에서 팔아먹었지. 그럼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을한테 책임진다, 안 진다? 자, 보자. 20년 동안 남의 땅 들고 있기 쉽다, 어렵다? 쉽지 않죠. 날짜 안 되면 앞사람 그 땡겨와야 되죠. 앞사람이 타주면 타주를 승계받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천신만고 끝에 완성을 해놨는데 그 후에 갑이 병한테 팔았죠. 그럼 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갑한테 채무불행 책임으로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갑이 모르고 팔아제꼈으면 불법행위를 이유로도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별거 있나요? 별거 없죠? 그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진심.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별것도 없는데 우리 시험 나온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의 땅을 20년 갈아먹었다가 갑이 어떻게 남의 땅을 사용료 한 푼 안 주고 20년 동안이나 갈아먹고 있냐?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와서 항의를 하면 죄송한데 제가 갈비라도 세트를 사들고 49,900원짜리로 사들고 가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가 사람일까요? 잘 만났다 등기전 해주라가 사람일까요? 안 그래도 갈랬는데 이 사람이 아니죠. 취득시효는 남의 땅을 20년 동안 갈아먹은 자가 이뻐서 인정해 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를 20년 동안 내팽개쳐 둔 갑을 응징하는 거지. 자 봐요. 당신 땅을 내팽개쳐 둔 동안에 그 땅은 여러 사람이 물고 물릴 수 있죠. 20명이나 물고 물렸는데 이제 와서 네 권리 주장하면 20명은 다 뒤집어지죠. 네 하나 희생하면 가만히 놔두면 돼. 왜 권리를 내팽개쳐 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응징하는 겁니다. 자, 갑은 권리를 내팽개쳐 뒀다 안 뒀다? 그럼 갑하고 우리 싸움하면 누가 이겨야 된다? 자, 다시. 병이 81년도에 샀죠. 병은 권리를 내팽개쳐 뒀다 안 뒀다? 그럼 을하고 병이 싸움하면 누가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요. 맞지? 정당하게 돈을 준 자하고 돈을 주고 이 토지를 산 자와 20년 동안 남의 땅을 갈아먹은 자가 싸움하는데 갈아먹은 자가 이긴다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아까 81년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완성할 수 있죠. 이번에 내팽개쳐 둔 자 누구다? 그러니까 이때는 을하고 병이 싸움하면 을이 이겨야지. 이제 되나요? 자, 그럼 취득시효 완성해도 사실 그렇게 별거 없죠. 자, 두 번째, 취득시효 완성 전에 제3자한테 등기가 넘어간 경우. 그럼 이 그림을 하나 맞추면 이렇게 하면 돼. 자, 나는 완성했나요? 아직 3년 남았나요? 그럼 3년 남았으니까 아직까지 완성을 못했죠. 그 상태에서 소유권 넘어가면, 자, 어쨌든 소유권은 갑한테서 넘어간다, 을한테서 넘어간다. 그럼 갑한테서 넘어갔으니까 그림이 아까하고 똑같죠? 완성 전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 하면 되지. 그럼 77로 표현하면 아직 20년 되기 전에 넘어갔다고 표현됐나요? 이게 실제 판례는 78년이거든. 원래 판례는 저는 77년으로 한단 말이에요. 서울의 아줌마들이 자꾸 바꾸래. 17년 될 때는 어감이 괜찮던데 이게 1년이 더 추가되니까 경상도 발음으로 발음을 하니까 자꾸 욕같이 들린다고 바꾸래. 그래서 77로. 그 강의 아마 노트에는 78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78로 되어 있죠. 그 판례에 충실한다고 해놨더만 하도 욕같다고 바꾸라고 해서 바꿨죠. 지금 나오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딱 18년 집권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한 지 딱 18년 됐죠. 그거 갖고 욕 엄청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욕 같기도 하거든. 자, 병이 을한테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하면 을은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7년치만 인정해주라. 17년치만 인정해주라. 말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병이 사놓고 3년을 안 내려가면 을은 소유자가 갑일 때 17년, 병으로 바뀌었을 때 3년, 20년 채웠나요? 자, 을이 가진 권리는 언제 나오는 거다? 77년에 나온 게 아니라 20년 되는 그날에 나왔죠. 그날에 등기부등본 떼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그 자가 유일하게 내한테 의무를 진 자죠. 갑이다 병이다. 그럼 병한테 바로 갈 수 있다 없다? 상식과는 반대. 자, 우리 상식은 아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나는 권리를 취득했죠. 근데 별 게 없어. 병한테 주장도 못해. 잘못하면 돈도 못 받아. 완성 전에 넘어가면 아직 나는 아무것도 취득을 못했죠.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권리가 만들어지고 넘어간 것보다
권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넘어갔을 때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67년으로 해볼까요? 77년 하지 말고. 그럼 어른, 소유자가 바뀐 지 13년이 지나서 완성하게 되죠. 누가 권리를 내팽겨 쳐뒀나요? 그럼 을하고 병이 싸움하면 누가 이겨야 된대? 그래서 을이 이긴 거예요. 샀으면 빨리빨리 내려가서 권리 행사하라고, 병 당신은. 자, 이제 취득시효 완성 후, 완성 전 나왔죠? 세 번째,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제는 점유가 이전됐단 말이에요. 자, 점유는 을이 취득시효 완성했죠? 누가 점유하고 있나요? 그럼 점유를 이전시킬 수 있는 자는 갑이다, 을이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갑한테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을한테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는 그림이 저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아까하고 그림이 비교된다, 안 된다? 아까는 그림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직각이었죠. 이건 일자죠. 이렇게 머릿속에 딱 그림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줘놨더만 나중에 저한테 질문 들어올 때 보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고쳤어 와. 구별하라고 해놨더만 스스로 직각을 만들었어.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왜 이렇게 했냐니까 여백이 없었대. 여백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갔대. 그래서 그런 화살표를 좀 작게 끄지. 작게 꺼도 이렇게 봐야 돼요. 머릿속에는 대비가 돼야 그림이 확 기억이 나지. 그럼 취득시효 완성했나요?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땅을 넘겼죠. 땅을 넘기면 이자는 전 점유자의 성질과 하자를 승계합니다. 그럼 앞사람이 타주면 타주, 앞사람이 악이면 악이. 그런데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20년 동안 점유하면 생기는 법적인 효과는 소유권이다, 등기 청구권이다. 그럼 등기 청구권은 안 따라갔다는 이야기죠. 땅은 누구한테 넘어갔다? 등기 청구권은. 완성했잖아요, 지금. 완성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 생겼죠. 이게 안 따라갔다는 이야기죠. 땅은 넘어가도. 그럼 등기 청구권 누가 갖고 있나요? 그럼 병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갑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왜요? 권리가 없어. 땅만 갖고 있지 권리는 을이 갖고 있다고 지금. 그럼 점유를 승계받은 자는 직접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대비는 할 수 있다. 자, 대비할 때는 자기 권리 갖고 한다, 을의 권리 갖고 한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상실한 자는 등기 청구권을 소멸당한다, 남아있다. 그럼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상실한 자도 이미 취득한 등기 청구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되나요? 이게 85%입니다. 요만큼이. 여기서 판례 몇 개 추가하면 끝입니다. 추가 안 해도 되고 이만큼만 가지고도 시험 치는 거고 더 하면 더 완벽한 거고. 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자, 이 그림 딱 보면서 점유 넘어갔다, 등기 넘어갔다. 자, 이 그림을 딱 보면 완성 후다, 완성 전이다. 그럼 병한테는 못 가죠. 자, 소유권이 갑에게, 병에게서 갑에게로 돌아오면 을은 갑한테는 갈 수 있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원료로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없다? 불법행위는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로 나눠지나요? 자, 77년 딱 보면 이거 완성 전입니까? 완성 전에 넘어가면 병한테 나중에 바로 갈 수 있다, 없다? 자, 점유가 이전되면 일자죠. 그럼 직접은 갈 수 있다, 없다? 대비는? 이 그림만 보고서 글자 뽑아낼 수 있겠나요? 이 그림 보고서 글자 뽑아낼 수 있으면 취득시효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갖고 앉아서 말로서 쭉쭉 된다면 지금 판례 20개 이상 공부한 거거든. 이렇게 될까요? 돼, 다 돼. 혼자 하지 말고 스터디를 해야 돼.
같이 공부한 사람끼리 좀 어울려서 스터디 하면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돈 태우고. 자, 5,000원씩 태우고 실수를 작게 하고 시간을 빨리 한 사람이 다 먹기 하면요, 돈은 돌고 돌아.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면.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데 나중에 저절로 외워져 있죠. 같이 연령대가 비슷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돈은 한 사람 가져가는 거고, 나이 차이가 비슷하면 돈은 돌고 돌아. 대한민국 사람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내기에 강한 민족. 월급제로 하면 한 달 걸릴 것도 수당제로 하면 3일이면 다 하는 민족.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인들이 반파했지 뭐. 그래서 저수지 하나 짓는데 한 달 이상 걸려. 이 한국이 빈둥거리는 거, 일당 주면 빈둥거리는 데는 뭐 있어. 어떻게든 놀아. 그런데 요만큼 하고 완성. 오늘 완성하니까 커피 한 잔 먹고 오니까 다 해놓고 집에 가고 없어.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70년대 초반에 가장 그 당시 이제 슈퍼컴퓨터겠죠, 미국에. 지금이야 뭐. 사우디 주베이안 공사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5년 6개월 안쪽에는 못한다. 매립도 해야 되고. 그 5년 6개월은 무조건 걸린다, 최소. 그런데 현대건설 정주행 회장님이 3년 안에 공사 끝내겠다고 썼죠. 그리고 2년 6개월에 공사 끝냈죠. 24시간 햇불 켜놓고 해. 수당으로 하니까요, 한국 사람들 미친 듯이 일해. 진짜로. 잠도 안 자. 그리고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 그리고 튼튼하기도 해.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진 것은 아직까지 무너진 게 없어요. 인도네시아에 지진 왔을 때, 지진 오고 해일 왔을 때 일본이 지은 거 다 무너졌는데 그 인도네시아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 대교가 한국인이 지은 대교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외국에서 지은 거는, 한국에서 지은 거는 다 다리도 무너지고 백화점도 무너지고, 한국에서 지은 건 다 무너지는데 외국에서 지은 건 안 무너져요. 같은 기업이 해도. 뭔 차이입니까? 감리의 차이다. 외국인들은 외국인 감리가 철저하게 감리하죠. 철근 하나 빼면요, 철근 하나 뺀 것 때문에 새로 지래. 근데 한국은 철근 넣으면 안 돼. 외국에서는 철근 빼면 욕 들어먹고, 한국은 철근 넣으면 욕 들어먹고. 철근 빼도 된다, 두 개. 그래도 안 무너진다. 네가 살 거냐? 아닌데요. 됐다 그럼. 자, 그게 한국이다. 자, 취득시효 요만큼 딱 하면 돼요. 쉬었다가 방금 한 거 이제 책 쭉 보러 갑니다.